대통령에서 하신 신복입니다. 저의 마지막 정치 인생의 마지막 남은 목표는 저의 동지, 저의 사랑하는 친구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왜곡시켜 유죄의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찾아가 정거인멸과 다름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듯합니다. 검찰로서도요, 야당 대표를 겨냥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혹은 치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알려진 검찰 관계자의 발언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관계자 얘기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나 혹은 수사 경과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 더 한두 번 검찰로 부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금명간이라는 건 금일 명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네요. 일단 뭐 현재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는 이미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좀 전에 검찰발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소환 조사는 이제 의미가 없고 본인이 계속 이제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성은 없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아마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뭐 어디 도망갑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구속할 때 뭐 도망 안 가는 사람도 다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직 대통령 2명 다 구속이 됐는데 그 이유는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본인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로 구속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또 기소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들리는 소식은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일단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 그렇죠. ING네요.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국회로 넘어가서 체포동의안 발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겠죠. 현직 의원이고 또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순을 금명간 밟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내일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를 여러 고려했을 때 검찰에 또 한 번 부르는 거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 검찰로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 됐는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쨌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셈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영장에 적시될 부분들을 신중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증거로서 확실히 뒷받침이 되는 내용들 아마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임 액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임 액수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당시에 이제 배임 액수 거기에다가 얼마 정도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배임 액수를 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요 혐의가 배임이 될 텐데 이 배임이라는 건 배임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어 전략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임죄 부분하고 지난번에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 사법 처리 수순을 결정하지 않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건 이제 제3자 뇌물 혐의죠. 예.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만약에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은 약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검찰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일단 검찰은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해서 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배임 문제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뭐 대략 지금 시간이 그 근무 시간은 다 지났지만 뭐 금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그러게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바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혹, 사건의 흐름이 비슷한 성남FC 후원금과 그리고 대장동 의혹을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배임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장에 만약에 적시가 된다면 그 제3자 뇌물죄 혹은 이 대표가 결재권자로서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익들이 대장동 일당 민간업체에게 돌아간 부분, 이 배임 액수가 얼마가 될지도 저희가 좀 또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임죄에 대해서는 성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배임을 통해 가지고 얻은 불법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이거 모두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액수에 따라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는 가능하는 기준이 액수입니다. 그래서 5억 이상, 50억 이상 이게 구성 요건이라는 죄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액수를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걸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법원에서 반드시 인정될 법한 내용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꼽게 마련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대장동 4인방에 대해서는 그 엄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수익을 얻었다라는 죄명도 지금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모든 그 정보와 특혜를 몰아줬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상으로는 그걸 통해서 얻은 이익 전체가 부당 이득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 업무상 배임의 영역에서는 그 7천억 상당의 부당한 이득 중에서 성남시가 원래대로였으면 정상적으로 얼마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의해 가지고 얼마가 포기되었느냐, 그 차액만큼이 업무상 배임 액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논의를 해왔던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걸 계속 논의할 필요가 그래서 있었던 것인데, 과거에 쌍둥이 같은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현덕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결제 서류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것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류로 이제 서명했던 것들, 이건 물증들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검찰이 이 흐름에 의했으면은 요 조항이 있었을 법한데 무슨 근데 말씀인지 빠졌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빠진 그 액수만큼의 차액이 결국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액수가 될 것인데, 지금 세 자릿수는 넘어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꼽은 액수가 세 자릿수가 넘어간다는 거는 예. 수천억 원대라는 건 굉장한 중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범죄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결국은 원래 성남시가 가져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특혜를 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줬기 때문에 그 손실, 그 부분을 결재권자, 사인을 한 이 대표의 책임을 물어서 배임이다. 그게 대략 네 자릿수 수천억 원이 될 수 있다. 그걸 중범죄로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검찰도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겠죠. 오늘 오후 일정을 소화하다가 이재명 대표 기자들에게 바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그리고 검찰 입장에 따르면 뭐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되죠. 제가 어디 도망갑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가. 부당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부당하다는 뜻이죠. 검찰의 어떤 무도한 수사,
그러니까 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1년 가깝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정도 되면 국민들도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억울하더라도 검찰이 부르니까 소환 응했습니다. 나오라면 나와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야당 대표가 도망갈 일이 있겠습니까? 증거인멸 없지요. 무슨 증거인멸이 있습니까? 압수수색 수십 차례, 많게는 200여 차례 관련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증거, 물증 검찰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 그런 것들이 왜 검찰은 지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구속영장 치는 부분들이요. 예.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차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분들이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일부러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명분도 있겠지만 예. 정치적으로 방탄이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검찰이 좀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할 공상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봐서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좀 심하다. 성실하게 소환 받아서 수사받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텐데 이거는 조금 검찰이 아직도 포기 못한 정치적 의도가 묘실이 드러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아시겠죠? 뭐 국민들이라는 뭐 부분은 뭐 생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게 이제 변해갈 것이다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뭐 주변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수사할 수 있고 어차피 기소를 구속영장을 하면 청구하는 것도 정치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만약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 기자들 앞에서 만나서 이 대표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난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혹은 앞서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지만 아니 물증 있으면 공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걸 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사실 근데 수사 과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냥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고 그때 그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염려라는 거는 추단해가지고 추측컨대 이 사람이 과연 도망갈까? 이거 사실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중하면 도주의 우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염려라는 걸 평가를 그렇게 연결해서 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든 전직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회장 다 구속영장 발부됐잖아요. 아하. 그분들이 어디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분들이 아니지만 영장이 발부됐던 거는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있고 중하면은 나머지 그 염려라는 거는 인정이 된다라고 여태까지 실무에서 다 판단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도망갈 사람입니까라는 건 그냥 정치적 메시지지 여태까지 사법 체계가 그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의 전과가 있잖아요. 그때 검사 사칭 했을 때는 그 수사에 불응하시고 도망 다니셨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뭐 과거 발부되고 전략까지는 뭐 굳이 그렇죠. 뭐, 그래서 예, 어디 안 도망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람입니까라는 얘기도 사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탄탄하다면 이 정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진술에 대해서 사실상 진술서 33장으로 가름했던 거는 수사에 불응했는데 수사에 다 협조한 사람이랑 불응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랑 당연히 대우가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게 마련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 가서 판단받으면 되지 이걸 정치적인 영장 청구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구 변호사께서 길게 말씀하셔도 좀 중간 정리를 하자면 아니 제1야당 당대표가 이렇게 거대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가 어디를 도망가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전에 이 대표 못지않게 혹은 더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들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실제로 법원이 발부해진 사례도 있고 그리고 도망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에 좀 더 검찰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누군지보다 눈을 가리고 죄만 보는 것입니다. 그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당대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 당대표일 때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성남시장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는 거지 죄만 놓고 봤을 땐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변호사께서 말씀을 좀 길게 하셨어요. 서 대변인님. 네. 이거는 도망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 증거인멸 우려다. 혹은 그 전에 꼭 정치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굵직한 인물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 대표만 핍박받는다. 이건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전직 두 대통령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까? 대장동 부분 배임 액수 크다, 상당한 액수가 있다라고 검찰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로 전체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민간업자한테 수천억을 벌어가면은 모든 지자체장들은 배임 혐의가 있는 겁니까? 공공민간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성남에 확정이익을 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5조 500억 이상을 성남시에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면 이 부분은 꼭 구속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가려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남발할 이유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르면 오늘 내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고 이제 이 흐름으로 가겠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통상 일주일 조금 안 되게 걸리는데 그러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8일에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뭐 이런 대략적인 시간의 흐름까지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달 중에 국회가 판단할 수 있고